서울 종로의 맥주거리, 한 외국인 여성이 어깨가 푹 처진 채 혼자 가게에 들어와 술과 음식을 시킵니다. 시간이 지나 음식이 나오고 혼자 마시고 있는 이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 말을 거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해하던 이 외국인은 몇 마디 나누더니 이 남성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던 걸까요? 우리 주변의 감동적인 사건,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러시아의 마리아님 사연으로 공식 이메일을 통해 보내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글로벌 구매팀에서 미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해외의 많은 나라들의 구매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일의 특성상 여러 나라의 영업팀들과 소통하며 해외 출장도 자주 가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2년 가까이 화상 미팅으로 여러 나라의 대표님과 소통하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은 볼스크류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동력 전달 장치인데 전동화의 핵심 부분인 모터와 동력 전달 부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행히도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다가 아시아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번 일을 기획하기 전까지 아시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도 없었고 여행으로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전 답사를 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하다가 저희 회사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있는 한국을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처음 놀랐던 것은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된 화장실이었는데요. 다른 유럽이나 미국을 다녀봤지만 인천공항만큼 관리가 잘 된 공항은 경험해 본 적이 기억이 없을 정도로 청결함에 크게 놀랐습니다. 또한 큰 전광판에는 제가 아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아시아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축구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에 국적까지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에 대해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중심가인 광화문 근처에 호텔에 숙소를 잡고 첫날에는 쉬면서 서울을 거닐며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오기 전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광화문 거리와 청계천을 봤는데 밤에 산책하기에 정말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보통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진은 홍보성이 대부분이고 보정도 많이 되어 있는 편이 많아서 실제로 가서 보면 실망하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광화문 거리와 청계천은 사진보다 더 예쁜 풍경이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나들이를 나온 모습이었는데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풍경을 보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세련된 한국인들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은 좀 촌스럽고 거리는 지저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웬걸 실제로 보니 제 모습이 가장 촌스럽다고 생각될 정도였어요. 게다가 길에 쓰레기통도 하나 없었는데 거리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죠? 저희 동네에서 만약 쓰레기통이 없었다면 그곳이 바로 쓰레기장이 됐을 텐데 말이에요. 계단에 앉아서 간식을 먹는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쓰레기를 각자의 봉투에 모두 모아서 가져가더군요. 저는 솔직히 한국 사람들의 수준 높은 의식 수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무렵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한 번 더 놀라고 말았지 뭐예요. 한국은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있던 곳이 회사가 많은 곳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했더니 다들 가는 방향이 비슷하길래 따라 가봤습니다. 근처의 한 거리로 가보니 여러 호프집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들이 가는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상이 좋으신 주인 아주머니는 외국인인 저를 보고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친절한 웃음을 보이며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거기엔 많은 메뉴들이 있었지만 저는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고 있는 메뉴를 시켰죠. 저는 그 나라에 가면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일단 시켰습니다.
주인이 와서는 저에게 한 번 더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정말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며 저한테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지를 치켜들며 자신만만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온 순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골뱅이 소면무침이라는 메뉴였고 해산물과 각종 야채와 얇은 면이 버무러져 먹는 음식이었죠. 그러나 처음 본 순간 저는 움찔했습니다. 과연 이걸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가? 주인 아주머니는 고민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왠지 그 웃음을 보고 있으니 이걸 못 먹으면 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골뱅이 무침을 맛보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맥주와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음식인데도 거부감이 들기보다 오히려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맛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김이 나는 계란탕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시킨 게 아니라서 당황했는데 서비스라는 말에 참 신기했습니다. 영업을 하는 가게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보드카라는 소주도 하나 시키게 되었죠. 약간 취기가 오르니 저도 모르게 기분이 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옆 테이블의 직장인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어디서 오셨나요? 묻더라고요. 제가 러시아에서 업무차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을 하자 웰컴 투 코리아라고 하며 저에게 맥주를 들고 와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일행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게 되었죠. 한국인들은 대체 이렇게나 흥이 많을 수가 있는 건가? 처음 보는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 만난 한국분들과 술을 마시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시계를 봤더니 자정이 훌쩍 넘어 새벽 2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호텔에 와서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숙취를 느끼며 일어났더니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문자로 저에게 말이야 일어나면 연락해. 해장국 한 그릇 하자. 라고 보낸 문자에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저와 밤새 술을 마셨던 한국 친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처음에 해장국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술을 그렇게 먹고도 멀쩡한 그 한국 친구는 저를 만나자마자 포용을 하며 반가움을 내비쳤습니다. 만난 지 하루 만에 우리는 친구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술을 먹고 이곳을 가야 된다면서 콩나물 해장국집이라는 곳을 데려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콩나물을 먹는다고? 러시아에서는 이런 건 돈 줘도 먹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한국인 친구는 웃으면서 제 앞에 콩나물 해장국을 내밀었습니다. 뜨거운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대체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나를 골탕 먹이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속는 셈치고 뜨거운 국물을 떠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제 앞에 남겨져 있는 것은 빈 그릇일 뿐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술을 마시고 난 뒤에는 오이와 양배추 등을 넣고 소금물에 절인 라솔이라는 음료로 해장을 많이 합니다. 뜨거운 콩나물에 장국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불편했던 속이 편해지는 게 참 신기했고 옆 테이블에 식사하는 사람들이 소리내면서 먹는 걸 보고 왜 저러나 싶었는데 어느새 저도 그러고 있는 모습에 실소가 나오기도 했지 뭐예요. 식사를 마치자 한국인 친구는 저에게 또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한국인들은 술을 좋아하고 잘 먹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밀려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다시 잡은 뒤에 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친구가 소개시켜주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한국에서 업무를 보는 이외 한국 친구들과 매일 만나 술을 마시며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과 지내는 시간 동안 너희들은 정말 미친 것 같아. 왜 지치지도 않는 거야? 라는 말을 수십 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인들은 열정적이고 친절했으며 즐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정말 재미있고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도 많고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을 다녀온 이후 러시아에서 술을 먹고 나면 친구들에게 콩나물 해장국을 먹어야 되는데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음식에 푹 빠져 있답니다.
한국을 다녀온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도 저는 꾸준히 한국 친구들과 연락하며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제 사연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